네, 이제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오후장 전략과 함께 전문가와 함께 또 포트폴리오도 짜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골든이글 투자자문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뭐 스페인 국채 금리가 6% 장중에 이상으로 올랐다고 해요. 네. 일단은 뭐 나올 것은 이제 네. 다 나온 상황 속에서 네. 남은 불씨를 좀 잡는 그런 구조라 좀 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다 나왔죠. ECB 국채 매입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특히나 무제한이란 어떤 강력한 어떤 어조를 보이면서 실시를 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모기지 그 MBS 증권에 대한 무제한 그 매입에 대한 얘기도 나오게 되면서 어떤 나올 만한 얘기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호재가 다 나왔는데 그 속에서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스페인에 대한 문제가 아직 마무리가 되지가 않았죠. 그리고 네. 마찬가지로 그리스 문제도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스페인 뭐 그리스 얘기 이전에 뭐 스페인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스페인 같은 경우 어쨌든 국채 매입을 해주겠지만은 어쨌든 ECB라든지 그리고 독일에서 원하는 부분은 안전 장치를 원하고 있다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CB에서 어떤 국채 매입을 하게 된다면 스페인 어떤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어떤 조달금리 하락에 대한 효과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어떤 시장에서 최근에 우려가 되고 있는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은행권에 대한 그 은행권 자금 조달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채 매입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 국채 매입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했을 경우에 생길 문제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예. 거기에 대한 어떤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무제한 국채 매입이 아닌 1차적인 구제금융을 실시하게 되면서 구제금융을 비롯한 어떤 ECB 국채 매입, 그로 인한 플러스로 어떤 안전장치를 좀 마련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스페인에서 어떤 스페인 자국 내에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얼마만큼 ECB라든지 그 독일이 설득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마무리가 될지가 마지막 불씨가 꺼지는 시기가 아닌가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마찬가지로 스페인의 국채금리도 상승을 현재 하고 있고요. 일단 유로본드에 대한 얘기는 일단 1달러이 됐고 이제 물 건너갔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어떤 조달금리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즉 국채금리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대변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제는 뭐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00포인트 전에 어떤 기간 조정이 조금 이어지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금의 상황이 작년에 어떤 2011년 12월 달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ECB에서 국채 매입을 결정하게 되면서 1915포인트까지 어떤 강력한 갭 상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그리스 문제라든지 그리고 프랑스의 신용등급 문제가 부각이 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마무리가 돼버렸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각을 해본다면은 다시 한번 그런 그 돌발적인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안고 간다고 봤을 때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나올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기간 조정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선과 어떤 이격 조정이 상당히 심한데 이격을 축소시키는 어떤 기간 조정 과정이 좀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보셔야 될 수급 같은 경우에 일단 외국인의 선물과 그리고 기관의 어떤 투신의 매도를 좀 연결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투신의 매도가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일단 투신의 매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펀드 환매로 인한 어떤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 매수로 인한 어떤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게 된다면 투신들의 매도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선물 매수로 인한 프로그램 쪽, 그리고 투신의 매도가 강력해지는지 아니면 축소가 되는지 그 부분만 조금 체크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유럽 일세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조선, 화학, 건설, 은행 업종이 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이 업종들 같은 경우는 유럽 일세가 지속이 되는 한 어쨌든 조정 시에는 좀 저가 매수가 유의하다는 부분들도 좀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태근 팀장님의 관심 종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살펴볼 테지만 지난주 종목도 한 주간의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천 종목 굉장히 네. 기대되네요. 오늘 같은 게 조금 테마주를 예.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그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테마주를 준비했는데요. 그 테마주 같은 경우는 아무 자리에서나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준비한 종목은 두올 산업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비중 한 10%로, 비중 10%, 투자 기간 한 달 정도로 해서 한번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올 산업 같은 경우에 자동차 내장재 전문 업체로서 그 현대차 아반떼 MD 그리고 산타페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QM5 현재 공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자동차 부품주로서 매력이라기보다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테마주로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일단 경남도가 대선 공약화 사업으로 신공항을 건설할 것을 현재 요구할 것을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현재 두 후보지가 경남 밀양 그리고 부산 가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일단은 가덕도가 좀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긴 한데 네. 일단은 그 이 회사가 밀양 본사의 그 본사가 밀양에 있습니다. 그 경남 밀양에 있다 보니까 조금 신공항 테마로 엮여 있는데 이런 그 신공항 테마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밀양 나노융합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현재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책적으로 어떤 정책 테마가 묶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권에서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기술적 부분 그리고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그 5인 테마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많이 죽는 구간의 상태에서 많이 기다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구간을 보시면 충분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좀 보도록 할게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죽었죠. 그 다음에 매물은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2,700원 전에서 바닥을 다지고 반등 시도를 주고 있는데 요거를 제가 어떤 종목과 좀 비슷하게 보고 있냐면 위노바라는 종목을 조금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위노바 같은 경우에도 화면 좀 확대해 본다면 요 당시에 상한가에 갔다가 조금 눌리고 난 다음에 다시 반등을 줬는데 두월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두월 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반등을 주고 나서 일단 가격 조정이 나오고 다시 한번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변동성이 극대화가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가 쪽에서 한번 매수 말씀 한번 드려보시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900원을 제시를 하면서 이게 추가적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